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 오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좀 수다를 떨겠습니다. 수다 너무 제가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우리 오드리님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부동산 토크거든요. 부동산 토크. 자, 거기에 살짝 금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가 요즘 뭐가 있죠? 710 대책 다음에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 거기에 이제 다주택자들 세금 관련 있고 또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그 그런 부분이 문의가 많이 있고, 오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그 3법 그거에 임대차 뭐 3법. 예, 임대차 3법 적용되면은 이제 뭐 본인들 거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한 세 종 정도 되는 것 참고로 지금 같아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국회 개정안 내용이 한 열 몇 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그거 찍으셨잖아요. 다 찍어서 그죠? 제가 그 주요 내용들 다 설명해 드렸어요. 좀 길게 물론 이제 핵심만 찍으면 되는데 그 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710 대책에서 수요를 많이 이제 억제를 했어요. 그런데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공급 정책을 좀 공급을 하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공급을 무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30처럼? 없어요. 그 못하죠. 부동산의 특징, 부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역시 성적이 좋게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 이제 개론해 보면 땅의 부증성, 네. 증가할 증자죠. 땅이 증가되지 않는다. 땅은 뭐 간척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개간을 하지 않는 한 증가하지 않는다. 특성 때문에 또 이 부동성,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서초동 땅을 흑석동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성 그런 것 때문에 땅은 입지다.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다. 그래서 제가 입지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높이 올리면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는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통합당이 아니죠. 이제 무소속이죠. 한준 뭐죠? 뭐 홍준표. 홍준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588을 가봐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588은 옛날에 좀 이상한 데라서 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난 서울서 학교 다녔어요. 네. 근데 보니까 588에 그 고층 건물 들었었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시사하는 바는 강북에 서울에 낙후되어 있는 강북에 용적률을 풀어서 올려라.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멀리 동탄 가보셨죠? 네, 가봤죠. 아유 화성, 너무 동탄. 멀어요. 멀어요. 아니 그 매일매일 출퇴근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직장 안 다니겠어요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이 다녀요. 그러니까 3시간 막 그만큼 꼬박꼬박 왔다 힘들다는 갔다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서울이 낫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다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를 많이 드는 게 수유역. 수유역에서 서울 도심권 20분이에요. 네. 거기 가면 먹을 거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도 살구 딱 가면 좋더라고요. 공기 좋고 네. 먹을 것도 많고 뭐 맛집도 많아요. 네.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근데 그 뒤에 강북경찰서에서 우이천변까지 그 넓은 데가 다 뭐예요? 2, 3층 건물이에요. 빌라들 다 가고 거기에 싹 개발하면 수유역 가깝고 우이천 흐르고 북한산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대박짜리예요. 옛날에도 근데 한번 나왔던 어쨌든 제가 그것도 올렸어요. 동영상을. 앞으로는 강북에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하자. 그 말인즉슨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세력을 넓혀갈 필요는 없다. 땅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그린벨트. 해제하자. 뭐 그린벨트. 어제도 막 그 얘기 뉴스에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 얘기한다고 그 네. 정책 입안자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안 돼요. 나오는 그죠. 공급 늘리는 거에 집중하는 걸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나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네.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서울시는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산에 많이 올리고요. 고층 아파트 만들면 돼요. 왜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맨하탄 제가 뉴욕에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그 고층 아파트들 관광 명소예요. 그 마천루아예요. 마천루. 마천루 저 롯데타워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한번 좀. 한 번쯤 나중에. 그런 식으로 건물도 큰 거 좀 짓고 강남에만 짓지 말고 강북에도 지어요. 이제 강북에. 지금 최근에 이제 강북도 미아리도 10억대 아파트가 생겼어요. 이제 강북에 낙후된 데를 그렇게 개발하고 사대문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자꾸 네. 그럼 이제 또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몰려도 또 한계가 있죠. 그 강북도 개발돼야죠. 그 최근에 이제 엊그제 아까 신문 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목만 봤는데 네.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자. 그게 맞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면 이게 또 강남이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린벨트도 성격이 다양한 것 같아 보니까. 자, 내곡동 가봤어요? 거기 가면 이제 뭐 그 뭐지? 이렇게 Yes 비닐하우스 or no? 가봤죠. 가봤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보면은 비닐하우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급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발이 안 됐으니까 서울부터 오랫동안. 가봤죠. 네. 거기 가면은 이제 북한산 우이자락에 아름답죠. 네. 난 그런 데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촌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불편해? 교통시설이 불편하고 좀 약간 그런 게 불편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개발하자니 자연환경 너무 훼손할 것 같고 그래서 만mat다는 게 상급 뭐 그린벨트 해가지고 강남 쪽을 또 가면 강남 쪽만 또 이제 띄워주는 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 몰리죠. 그리고 계속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든다고 해서 서울을 계속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갈 거냐? 그럼 서울공화국이 되면 지방은 다 죽어요 또. 얼마 전에 그 또 하면서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거기 풀어가지고 개발하긴 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거기도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풀어서 지으면 그렇게 된다 다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뉴이점가 뭐 보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근데 거기 보니까 댓글로 뭐 네. 국회나 이런 데를 옮겨버리고 지방으로 옮기고 그것도 진짜라고 하는데 저는 더 라이브 팬인데요. KBS에서는 그것도 가끔 난 유튜브로 봐요. 더 라이브. 어쨌든 이게 보면은 서울 시내에 개발할 때서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유튜브에 자꾸 이야기했던 게 강북 쪽에 낙후돼 있는 데를 개발하자.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기반 시설 잘 돼 있어요. 강북도 옛날에 서울 사대문이 중심지였어요. 강남은 지금 말하는 강남은 배밭이고 논밭이었어요. 맞아요. 압구정하고 이런 데가 다 그러니까 배추가. 사대문 안에 다시 개발을 하고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 그가 좋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라. 예. 용산에다가 100층짜리 건물 한 4-5개 들어섰어요. 요번에 그 뭐지 무슨 기지예요? 무슨 기지지? 정비창 거기에 기지. 뭐 8,500세대. 예, 막 대박이죠. 그거. 그래갖고 그 어디지 디지털 그 DMC 그런 식으로 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죠? 개발하면 돼요. 왜 자꾸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뭐 청약 이야기했죠? 네, 그 이제 다주택자에게 분양권을 분양을 몇 개 신청할 그래서 수 있게 해주자. 자녀 수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그린벨트 이런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임대차 3법 앞두고 전세가 올려달라고 하신 분 많죠? 그렇죠. 상담이, 그걸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그 같은 경우 이제 입주가 2년이 돌아오는데 2년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면 입주장 때문에 싸게 들어가 있는데 한 2억 5천 세차가 나요 지금. 그죠.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더불어서 전세가가 올라야 되는데 아직 못 올랐으니까. 5%밖에 안 올라가면 네. 이제 너무 갭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러 오는데 비법은 제가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방송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하고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다들 마음이 고우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대로? 그렇게까지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이슈되는 게 있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린벨트,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해지, 보유세 강화, 뭐 근데 임대차 사업자가 그 갖는 혜택 그거는 이제 소급법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증권 거래세 부분인데 증권 거래세가 많이 낮아지기는 이제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이제 수수료는 많이 면세가 되죠. 근데 어쨌든 증권거래세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낮춰라고 하는데 전국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됩니까? 증권거래소요? 저는 사실 그걸 안 해봐가지고요.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우리 신랑이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없어졌어요. 돈이 나중엔 없다 그러는데요. 안 하면 되지. 아니 그거는 증권거래소 때문에 내가 이익을 못 봐서 그래. 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가는 돈이 야금야금 나가서 없대요. 그래. 안 그래요? 100%안 돼. 나는 주식 투자로서 떼돈을 버는 아니 떼돈이라고 좀 그런데 아무튼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 수익만 잘 나면 증권거래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양도세거든. 예컨대 내가 3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증권에서는 투자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넣어갖고 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데 그게 있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익을 봤어요. 그러다가 근데 다음에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를 투자했는데 그때는 또 손해를 봤어. 3년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똔똔 시켜서 이익이 났을 때 부과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양도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같아. 우리 부동산 투자는 저는 부동산도 규제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뭐 이게 헷갈려니까 어쨌든 증권 거래세도 부과를 하자. 우리 부동산 취등록세 내야 안 내요? 냅니다. 내죠. 네. 증권 거래세 내야 된다. 양도세 내야 된다. 근데 증권 거래세 냈는데 손해 봤다. 그러면은 거래세를 안 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 부동산 거래했는데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보는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네. 나는 부동산 갖고는 절대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있더라고. 그 굴곡에서 그 파동에서 그 밑에 자락에 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 그러다가 해서 취등록세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세 나면은 이익 나면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내는데 물론 일가구 1주택 같은 거는 9억 범위내에서는 안 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증권거래세도 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는 걸로 전제하고 2천만 원 이상은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이제 그 다주택자라 가지고 여러 주택 갖고 있으면 9억 이하 갖고도 세금을 내요. 네. 그럼 주식은 2종목, 3종목, 4종목 갖고 있으면은 안 냅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응. 그 나는 불합리하다는 거지. 왜 사람들을 청년들을 물론 이제 재테크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하는 게 주식이에요. 몇백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거의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이 이제 주식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간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건데 거래세를 낮출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죠. 왜 정부에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을 제약시 여깁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투기수단으로 그러니까 투기만 잡으시면 돼요. 투기만. 부동산 갖고 투기 이번에 가서 제가 6.17이라든가 7.10 대책 때 법인 보유세 뭐 종부세 6억 폐지한 거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법인이 부동산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있죠. 뭐 본인 기숙사. 그렇죠. 근데 기숙사 지원해 주세요. 돈으로. 법인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강화를 했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은 규제가 거의 다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부동산에서 내 생애 첫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녀 당첨비를 줘서 양육비라도 벌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강북 개발하자. 그리고 부동산과 증권을 비교했을 때 물론 증권을 산업자본이라고 해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산업자본이 왜 개인 동학개미들이 그렇게 동원돼야 됩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 투자자들 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탄탄하면 주식값 올라갑니다. 수익 왜냐하면 배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들의 푼돈을 코 묻은 돈을 거기에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뭐 개미들 투자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그것보다 젊은 청년들에게 내 생애 첫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컨대 금액이 뭐 5억이야 3억이야 4억이야 대출 99% 해주세요. 직장 다닌다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결혼해서 자기 빌라라도 처음부터 비싼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빌라라도 괜찮잖아요. 그 돈 벌고 그러면 다시 빌라 팔아서 또 뭐 저가 중저가의 아파트로 이사 가고 그렇게 점차로 늘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팔고 또 그 여윳돈 갖고 또 자기 노후를 생활하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개미들 주식에 몰아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끼리 그 개미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자기가 주식 좀 몇 번 해보고 아니면 빠져나오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나는 얼마를 잃어버리겠다 생각하고 가서 과감하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과세되는 세금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됐고 이제는 주식거래 양도세 제대로 부동산만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내 생애 첫 주택 가진 그런 젊은 층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냥 90% 이상 되도록 90%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규제하고요.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규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다주택자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드리님은 자녀가 예를 들어서 9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네. 불안하죠. 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집 마련하기 힘들면은 내가 집을 하나씩 사주고 싶죠. 조금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식 수만큼 주택을 그냥 다주택자 보지 않으면 돼요. 자식한테 증여하기 위해서 샀다. 그렇죠. 그러면은 애 안 날 이유가 없죠. 내 생애 첫 주택도 국가고 나중에는 교육비도 국가가 좀 대주고 좀 좋겠죠. 그럼요. 얘 키우기 힘듭니다. 제가 얘 다자는데 저는 국가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장학금도 못 받게 해요. 그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 거죠. 아니 능력이 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지. 국가가 어차피 나중에 오드리님 받는 연금 누가 내? 우리 애들이 내. 썩 빠지게 그렇죠. 일해서. 우리 애도 이래서 딩크족이 뭐예요? 딩크족이. 딩크족이. 더블 인컴 노 키드. 자기들은 고위 연보냐면서 애 안 낳고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그러고 얘는 안 낳고. 그 사람들 받는 연금 누가 내주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해주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은 그 사람의 경제력을 따지지 않고 애들은 국가가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렇게요. 교육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다 똑같이 지원해서 똑같이 키우고. 얘는 이제 사회가 키우고 국가가 키운다 이런 개념. 그래서 애를 낳아도 국가가 키워준다, 사회가 키운다. 그리고 애들도 차별 없이 그냥 뭐 사교육이니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돈 있으신 분은 더 키우겠죠. 근데 나는 그것도 팔자라고 봐요. 이제 지금은 그 말이 안 된다고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다고 학교로 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뭐 학원에 특별하게 보내지도 않고 뭐 교육 뭐 과외 그런 것도 없이 공부 못하면 어디 간다? 우리 어렸을 때 협박했었죠. 맨날 이제 공장 가서 일한다고 공장 그랬죠. 가서 아니면 식당 가서 설거지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 사람 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뭐 나 강남에 다 선호한 건 이해가 안 돼. 강북에서 1등을 해가지고 도저히 강북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좋은 데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강남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강북에 있는 학교에서도 반에서 중반에도 못 드는데 그런 애들 강남에 데리고 가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그럼 강남에 가면 다 서울대 가? 서울대 나면 다 출세해서 잘 살아?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엄마들이나 많이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 부동산 요즘에는. 뭐 한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지 뭐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 와서 이야기해. 그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공부를 해보면 본인들이 공부하는 거거든. 맞아요. 강남 가면 다 애들이 공부 잘 되냐고. 우리 중학교 동창도 있어요. 대치동 가서 월세 전세 살면서 그 온갖 뒷받침 다 했죠. 네. 중국에 유학도 보내고 뭐 저기 그 뭐지 골프도 시켰어 딸은. 네. 근데 지금 딸은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건 이제 얘기. 아들은 뭐 하는 줄 알아? 몰라.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시켰어도 네. 멀쩡한 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모들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애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애는 애가 알아서 키우는 거고 나는 하는 소리가 안 아프고 맛있게 건강하게 삼시세끼 잘 해주고
웬만하면 그냥 편안한 공간에서 살게 해주는 거.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또? 응. 아니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막 혼자 공부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하는 애 아닌 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이제 조금 잡히고 애들도 예. 그 코로나로 그래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바뀔 예, 거예요. 그래서 고3짜리도 있는데 그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학부형이 아 이제 고3이라서 공부하기 힘들고 뭐 어떤 애 그랬더니 요즘 학교를 잘 안 가고 혼자 공부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꼭 학교에서만 공부가 아니고 자기 혼자 조용히 이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있지만 이제 고3 정도면은 대충 2학년 때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얼마나 이제 자기가 반복해서 자기화하느냐, 자기 지식을 자기가 얼마만큼 체계화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에이,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어린이 아들은 아니다. 혼자 하는 것도 혼자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숙달이 덜 돼 있어. 조금만 더 이게 규제를 해서 공부하는 게 몸에 배야 되거든. 왜 나 그런 이야기 하냐면 나는 지금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렇죠. 공부는 못해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어. 이제 맞춰주면 되니까 굳이 뭐 애가 아닌데 막 강남으로 막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키고 이건 아닌다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이제 사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그 식상 뭐냐면 식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끼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스포츠 활동도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을 표현하는 거거든. 요즘 그런 애들이 잘 살잖아요. 맞아. 고액의 연봉자고. TV에 나와서 저기 시답지 않는 이야기 껄껄껄대고 시답지 않는 이야기 하면서도 고액 연봉자.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흔히 이제 서울대 나면 좋은 직장 들어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공무원 되고 공무원 돼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이제 예, 별로예요. 제가 법무부에 저기 박사 받고 법무부에 들어갔을 때 3급 부의장 검사 98년도에 연봉 3,800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데 이제 증권사 저기 연구원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그 사람의 1.5배, 7배 막 이래. 대학 나온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제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그 유튜브 젊은 친구 이야기인데 그 뭐더라? 그 차가 모르겠어. 제가 그런 차를 뭐 접해보지 못했는데 부가티라는 차 알아요? 네. 비싼 차인가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그랬대요.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그 차를 사. 그 차를 몰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답변이 뭔 줄 알아요? 뭘. 연봉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가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연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가티를 타고 다닌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봉을 아무리 고액의 연봉이지만 연봉을 받는 거는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연봉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능력자라는 오너죠. 거죠. 그렇죠. 오너지. 오너. 근데 오너도 다 같은 오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연봉을 줄 정도의 오너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주 명답이었다고 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우리 젊은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얘기하다가 부동산 이제 이야기다, 금융 이야기하다가 지금 교육 이야기하다가 뭐 그냥 어차피 가볍게 얘기하는 토크니까 거라면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할 이야기 있어요? 최근에 뭐 이슈 관련해서? 아니 요즘엔 이제 그 부분이 다죠. 이제. 그리고 또 이슈라고 한 부동산 관련 말고는 또 있기는 하죠. 뭐 있어요? 이야기만 한 개만. 아니,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있고, 민감하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있고 또 그 백선엽 장군인가요? 그분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랬을 때 친일이나 뭐 이런 부분 현충원에 묻히냐 안 묻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정치 얘기가 막 있고 조국 후보 예. 청문회 작년 9월 7일인가? 청문회하고 그 9월 얘기 8일 하셨죠. 날 내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를 예측을 했어. 앞으로 이렇게 근데 시작을 다 하자니까. 맞으셨다면서요? 다 맞았어요. 예. 거기에 이제 백선엽 장군 이야기가 잠깐 나와. 이제 그 백선엽 장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친일 잔재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 그분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박원순 나오는 거죠. 이야기는 위트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제가 딸이 셋이나 있는데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아침에 어떤 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썼던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미투가 성역화돼 가고 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뭔 토를 달면 안 되는 너무 여성 인권 신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2차 가해라고 해서 거기에다 토도 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4년 동안 그분의 뭐 고통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표 썼는데 반려한 게 아니라 보류하고 있다는 게 그 고용 그 젠더 그분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직장 내에서 성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그 맡으신 분이 책임지고 해야 돼. 그런 문제를 풀어주거나 그걸 이슈화해서 공론화해서 애당초에 그걸 막았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그게 4년간 뭐 나중에 와서 끌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순수성에 대한 어제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4년간 하다가 왜 지금의 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4년 동안이나 있다가 지금의 사 그냥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야. 4년이나 있다가 지금이냐 아니고 4년 동안이 그 기간이 쭉 된 거지 그때 거랑 얘 거랑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별개가 아니니까 그냥 내 말이 그 말이니까 초창기에 잡으라니까. 초창기에.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처음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막 이게 정 대표한테 찝쩍대는데 정 대표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님 아니 사람이 뭐 이런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거기서 끊어지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않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은 막 웃음을 짓고 그러면 이 부분은 편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편집 안 할게요. 어쨌든 생각 차이인데 좀 사회가 좀 투명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직장 내 성문화도 좀 하고 심지어는 뭐 국회 검사들도 막 이 앞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슈된 게? 그 정도면 다 하지 않았을까? 부동산만 한데. 부동산 오늘은 부동산, 금융, 뭐 오늘 스타바였습니다. 네, 사회 뭐 이런 사회 것도 이슈까지. 했고. 네, 아무튼 별로 이건 구독이 없을까? 이거는 별로 안 볼 것 같아 사람들이. 네. 보다가 끊어버릴 것 같아. 네, 그래도 그냥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수다방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슈라든가 손님하고 손님 오면 상담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감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예컨대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맞아. 또는 주택 임대차 사업자에 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다루기 힘드니까 그러면 꼭꼭 그냥 우리가 여기서 크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개발 문제, 강북의 개발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정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청약 가점 문제에 있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사회 변화를 우리가 미리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정리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도 네. 부동산과 동일하게 봐서 정치권이라든가 문 대통령님도 부동산 서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약시 여기지 마라. 우리 헌법상의 자본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고 사유재산권을 엄연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는 자본시장도 충분히 이제 충분한 대가를 내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런 분위기 됐고 거래량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3일 결제해서 지금은 당일 결제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거래세를 정당하게 내고 이익이 나면 양도세도 내고 부동산 1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자본시장에서도 예컨대 2천만 원. 근데 부동산은 기간을 정해서 환급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자본시장은 지금 3년 내에서 2천만 원 이익이 난 거. 그래서 이번에 이익이 나고 다음에 손해 나면 쌤쌤이 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데 부동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본 거래하신 분도 너무 불만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과세, 이익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거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토론도 활성화되고 밝아지고 재밌는 이야기 어제 했는데 유튜브도 구속됐어요. 누가요? 있어요. 구성이
8개월. 됐어요?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조금. 허위사실 어, 유포? 뭐, 그거를 내용을 만들어서 찍어서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어.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양심에 반하는, 그다음 이제 언론개혁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그러고 보시기 났더니 바랍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성함 모르겠는데 젠더 부분 서울시청? 명칭에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할 말이 많은데 기사들이 또 막 아닌 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인이 확인을 해서 확인된 사실이면 이제 기사화하면 좋고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는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정확하지 않은 거를 올림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제 언론개혁 문제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니까 구속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그분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작년에 조국 청문회 보고 나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간 게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이제 언론 개혁 언론. 문제를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거를 개혁을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치 좀 관심 좀 가지려고요. 예. 논평 뭐냐면 제가 주도적으로 뭐 정치를 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치적인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도 이제 그동안 너무 나 몰라라 내일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생활 자체가 정치 속에서 한 생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